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비트코인. 근데 왜 떨어진 거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근데 이번에 신고가를 달성한 후에 10%나 되는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죠. 왜 떨어진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 금. 기관 투자자들은 예전 같으면 인플레는 무조건 닥치고 금매수였는데 이제는 금보다 높은 변동폭을 자랑하는 비트코인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어떤 재화나 물건에 돈이 쏟아져 들어가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금 같은 이런 희소성 있는 것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정한다. 손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비트코인도 팽개쳐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비트코인으로 해칭이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심어줬죠. 하지만 나스닥이 하락할 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급락 나온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비트는 아직 급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통제력 상실 11월 중반에 향해 가고 있는데 인플레가 7%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인플레가 7%라는 거는 엄청난 수치 게다가 테이퍼링 예고도 6월에서 더 당겨질지도 모른다. 나는 3월 본다. 그래서 옐런이 최근에 나와서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단계가 더 좁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뭐 6월, 7월 뭐 늦게까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를 3월까지 당길 수도 있는 거고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이퍼링은 충격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은 뭐 바로 1%만 올려도 바로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옐런이 인플레는 충분히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병신이 아닌 이상 그 말을 아무도 안 믿는다. 그죠? 지금 엄청나게 계속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물 경제에서는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죠. 돈을 계속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와닿을 만한 그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미국 집값이 일단 고개를 들었다.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고개를 들면 부동산은 일단 당분간 그 흐름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추세가 생기듯이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동안은 그 흐름을 탄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코인이나 주식같이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자산을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자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너도 나도 올려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한동안 유지된다 이 말이죠. 특히 미국은 거의 2년 가까이 부동산 공급이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급하게 공급을 해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환경 또는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집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2년 동안 공급이 없었다고 해요. 새로 지어서 공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있는 걸로만 매수매도가 되니까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것.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쉽게 이해가 되죠. 건설자재, 철, 목재는 귀해지고 생산량은 고정에 가깝다. 건축에 쓰이는 철근 그리고 목재, 미국은 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재는 귀해지고 생산량은 고정에 가까우니까 뭐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해운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선박이 부족해서 물건을 나를 수 없다라는 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했고 아닌 척했지만 이제 다 알아채버렸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고 하고 있지만 계속 원자재 값이나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걸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곳에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이 있을 때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그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계속 희소성이 있는 곳에 돈을 넣는 겁니다. 임금은 더 오른다. 미국은 지금 구직부터 시작해서 난리인데 임금이 체감될 정도로 오르고 있다.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직장 들어오면 일단 보너스 주고 의료비, 특히 치과 이런 거 가족들 다 들어주고 이런 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개인 보험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그 보험들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 뭐 조금만 아파도 의료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줘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준다고 해요. 암튼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음 달부터 통장에 평소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이 꽂힌다. 이 정도로 체감이 되나 보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장담하는데 인플레는 내년 봄까지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언터처블이다. 그러니까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은 계속 찍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지만 순환이 된다 이 말이죠. 내년 봄쯤 되면 이야기했던 일정 좀 땡기겠습니다. 이럴 거다. 그래서 나는 3월 본다. 3월에 아마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해칭 수단이 될까? 이런 느낌일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이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아직 벤츠나 BMW급은 아니구나. 미안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직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번에도 비트 역시 투자자들 손에서 버려졌다. 결과가 말해준다. 그러니까 차트가 말해주는 거죠. 금과 비트 차트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결국 신고가를 찍었지만 나스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금은 강력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금으로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니즈가 금에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명 결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골드로 돈이 안 몰리고 비트에 몰린다는 뉴스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졌다면 그건 투자 중독증이다. 비트가 체급이 많이 올라온 것도 맞지만 투자처의 분포가 아직 다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의 ETF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가격 생각 안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담는 펀드, 리스키하게 관리하는 펀드, 개폭락할 때 주워 담는 운용사 등등 다양하게 투자처가 흡수되어야 한다. 비트는 그래서 이번 현물 비트코인 ETF가 통과가 되는 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ETF들이 전부 선물 기반의 ETF죠. 그래서 현물 기반의 ETF가 통과가 되면 들어온 투자금으로 현물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양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물은 숏으로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지만 현물은 무조건 사서 팔기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헝다는 헝다 때문에 떨어졌다던데, 그러니까 어제 헝다가 또 뭐 1600억 달러인가 갚지 못하면은 이번에는 진짜 파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죠. 근데 헝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자면 헝다는 실질적으로는 분명 파산할 것이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절대로 정부가 헝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뇌사 잃은 사람 장기 나눠서 그 명맥이 여기저기로 나눠져서 살아가는 느낌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헝다는 중국의 재계 2위의 부동산 그룹이죠. 재계 2위의 부동산 그룹이 파산했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신용 등급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의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파산이라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뉴스에서 헝다 파산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졌다고 기사가 몇 개 나왔던데 폭락의 시간도 안 맞고 인과관계도 떨어진다. 그냥 기자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바로 떨어지거나 그런 전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비트가 하락한 시간과 이런 기사가 나왔던 시간이 전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떨어지고 헝다 때문에 비트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 헝다가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코인과 주식을 팔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 말이죠. 대충 어떤 느낌일지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비트의 10% 급락은 나스닥 1차 급락 이후 2차 추가 하락의 시그널이 보이자 오픈된 포지션들을 정리한 거라고 본다. 이번 하락에서 정말 많은 롱 스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와 이제 더 가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5배율로 롱을 탔더니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10% 이상이면은 10배율로만 롱을 써도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기 밑에서 잡아 놓았던 롱 포지션들, 미실현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이제 시장가로 정리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서비스를 새로 만든 이유가 그거다. 하락의 이유를 얼마나 더 빠르게 찾느냐가 손실을 줄인다. 이런 거 기사로 나오면 이미 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독 이슈냐 전반적인 이슈냐 나스닥에 헤일이 밀려오는지 아니면 고래 익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뷰가 정보를 뭐 동시에 보기는 좋긴 한데 느려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속도보다 한 2초에서 3초 정도 느리다. 필요한 정보를 띄워놓고 보기에도 공간 효율성도 떨어진다.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차트입니다. RSI 하이나 급등 중인 코인들, 단기 급등 중인 코인들을 볼 수 있고 급락 중인 코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비트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상시 볼 수 있고 이건 다 끄곡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비트 도미넌스, 해당 보고 있는 종목의 도미넌스, 그리고 비트코인 롱, 숏, 김프, 보고 있는 종목의 김프, 이렇게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는 칸도 있고
어쨌든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든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어떤 매매를 하든 남들이 보는 차트보다 더 빨리 볼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든 차트를 저희 회사에서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와 이더는 거의 1분봉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단타를 친다면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더 마이크로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매매를 할 때 도미넌스 또한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리플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릴 때 단순히 사토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도미넌스 차트도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웨일님은 항상 도미넌스를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가 뜹니다. 상당히 편하겠죠. 도미넌스 움직이면 시장이 크게 움직이니까 도미넌스도 신경 써야 한다. 그 옆에는 롱숏 비율과 김프도 항상 눈에 닿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좌측 하단에 이렇게 정보칸이 있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 각각 차트가 뜹니다. 게다가 빨라야 한다. 이런 나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아직 아무 데도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직접 만들어야죠.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곧 오픈이 될 거고, 오픈이 되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회사와 딜을 해야겠지만 나는 이걸 무료로 풀어야 된다 보고 있으며 꼭 무료로 풀 생각이다. 계속 경기도 웨일님께서는 이거 무료로 만들자, 무료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회사도 같은 방향으로 이 차트 사이트를 무료로 오픈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는 차트 분할이나 다양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창 분할 같은 경우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 다양하게 기존 차트 서비스보다 빠르고 장점이 있으면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좀 미숙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트레이딩 뷰는 아무래도 엄청난 인력이 붙어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훨씬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오픈되면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 테스트로 쓰고 있는 중이다. 사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놈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회사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트뷰, 그리고 저희 회사 사이트, 그리고 크립토와치가 있죠. 좀 3대장이 되는, 3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쓰는 차트 사이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픈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이고요. 작동하는 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맥스, FTX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 위에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신 덕분에 구독자도 진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